네, 강프로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자, HLB 지난 금요일 날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죠. 수요일 날 장중에 막 급락을 하면서 뭐 한 20%뭐 VI 걸려가지고 하방 VI 걸려가지고 막 하한가 호가도 막 보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회사에서 빠르게 대응한 결과 그리고 3월 말에 진양권 회장이 직접 나와갖고 IR을 직접 합니다. 그 파이널 리뷰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구간을 보고 너무 많이 올라서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이게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잖아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입니다. 650%가 넘죠. 그 기간 동안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평균 1% 정도가 살짝 넘어가는 정도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한 이유는 손실난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종목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장단컨대 어떤 종목을 매매하거나 어디 가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 화면은요. 제가 매매한 타점을 그대로 나타나는 화면이고 키움증권의 0606권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한 결과 상한가 한방 그리고 다음날 매도 32%의 수익 반도체 종목이죠. 자, 이런 매매를 내가 할 수 있다. 뭘 하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쵸. 그리고 그런 내용을 어때요? 소통방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합니다. 소통방은 뭐예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답은 나온 거예요. 신고가를 공략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주도주를 할 수 있구나. 네페스아크는 뭐예요? AI 반도체 뉴로모픽 쪽입니다. 그럼 뉴로모픽 쪽에 다른 종목도 있겠죠. 자람 테크놀로지.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돌파 매수, 상한가 한방, 두방, 다음날 매도 75%. 며칠 걸렸어요? 3일. 뭐예요? 신고가 종목. 주식은 뭐? 선반영. 뭘 봐야 돼요? 가격. 그런 부분을 3월 10일을 보면 3월 15일자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HLB 제약, 서진 시스템, 해성 TPC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즉 장시작 전에 공략이 된다는 거고 HLB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HLB 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HLB는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야 되는데 HLB를 살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가 무너지는 순간 내 계좌는 몇 번의 수익은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만큼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익 모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HLB 제약처럼 또는 HLB처럼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더라도 심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HLB를 공략하는 과정에서도 HLB 제약으로 퍼뜨려가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즉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에 진짜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되고 모든 분들이 함께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장시작 전에 시장가로 공개를 합니다. 돈은 안 받아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HLB 한번 더 볼게요. 자, 보시면 1월 달에 매매해서 쭉 내려보면 1월 31일 날 1월 29일이네요. 매도한 결과 31.9% 63,000원에 매도를 했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8만원에 다시 사요. 이 구간에 못 먹었네요 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덜 먹더라도 확인해서 안전한 구간에만 들어간다. 즉 타점이 가장 중요하다.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그랬을 때 변동성이 터지는 즉 찌라시가 도는 구간이 있더라도 어때요? 18%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얻고 또 샀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처럼 HLB 제약으로 퍼뜨려가고 있는 내용 그리고 HLB 생명과학처럼 지속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12%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1% 손절을 하면서까지도 HLB로 집중하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 보셨으니까 HLB를 왜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FDA 판매 허가가 나오는 점 나오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미래 가치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실적이 좋아지는 건 뭐예요? 지금 무언가 하고 있어야 되죠. 하고 있는 건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 기대감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미 저 위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100만 원 간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 근데 하지만 여기 10만 원부터 새로운 시작점이 열려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한 9만 원 전후 한 8에서 10만 원 사이 그 정도가 거의 한 10조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0만 원 간다고 막 썸네일에 써놓으면 사람들이 욕하던데, 아니 제가 100만 원 간다는 이야기를 이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원이에요. 이때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거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살 거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매매하고 지금도 매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다가 목표가 100만 원, 목표가 90만 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 욕해.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때가 5만 원 뭐 이럴 때였다니까요. 이 구간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이때 뭐 했어요? 매매하잖아요, 저. 매매해서 어때요? 30%씩 수익 보잖아요. 그리고 올라와서 뭐예요? 이 구간 안 하고 또 하잖아요. 몇 프로 수익이에요? 이달 찌라시 터졌죠. 찌라시에 대한 확인을 하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동성 터졌어요. 팔아요. 18% 수익이에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모든 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도주는 끝까지 내가 매매를 해야 된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올라가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필요한 건 뭐예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이 우리가 아는 뭐 명동의 머시기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HLB가 하루에 거래가 안 터진 날 2천억씩 터집니다. 금요일 날 거래가 쭉 줄었죠. 얼마예요? 2천억이에요. 이걸 가지고 핸들링을 한다고요? 일반 세력들이? 안 돼요. 그 펀드 자금 들어와야 되는데 그 펀드 자금은 로스컷 비율을 정해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집 자체를 올리면서 합니다. 진짜 주식을 책으로만 보고, 유튜브에도 몇 명 있습니다. 뭐 제가 굳이 거론하지 않겠는데 유튜브에도 몇 명 있어요. 이 구간이 매집이래. 아니 거래 없이 빠지고 뭐 세력들이 5년도 매집하고 10년도 매집해. 이 구간이 매집이래요. 만약에 여기서 내려가면 펀드는 잘라야 돼요. 이게 룰이라니까요. 이게 룰이에요. 그냥 안 자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맞춰서. 그게 아니라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야 돼. 헤지펀드는 가장 공격적인 펀드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로스컷 비율을 안정하고 여기서 한가롭게 6개월, 1년씩 매집한다고? 2년, 3년씩 매집한다고요? 그 말이 될 거라고? 안 되죠. 그때 구간에 막 시장 올라가면 해당 펀드는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거기다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그 말이 안 되지. 펀드는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발생을 하고 그건 시장 대비한 수익률입니다. 그럼 매집한다고 여기서 끌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모멘텀은 올라가면 나온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하나요?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매 18% 수익, 31% 수익 이것만 그런가요? 여기 보세요. 제가 2월 말 3월 초에 매매하다가 부담스러우니까 뭘 삽니까? HLB 제약 어때요? 또 사잖아요. 아직까지 사고 있어요. 19% 수익.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나한테 지옥을 선물할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가격 형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그쵸? 소통방에서 왜? 여기서는요. 실시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움직이잖아요. 섣부르게 뭐 어느 정도 가격 가면 뭐 매수하세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각 구간별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까지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실시간 타점은 모두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료로 진행한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라 그랬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게 HLB도 마찬가지다. 미래가치는 뭐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럼 지금 어때야 돼요? 나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실적이 나쁜데 올라가는 종목. 그럼 뭘 만나요? 신고가를 만난다. 신고가 이후엔 뭐가 발생해요? 선반영의 첫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주도주를 구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고가 강한 종목이 3, 4, 5 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렇죠? 그 종목군들을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내가 구분을 지어서 판단을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